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반발 매수세의 유입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792선입니다. 코스닥은 급락 보였었는데요. 조금씩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현재는 1.7%대 하락률 보이면서 478선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보이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중심으로 1,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 화학 업종이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7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 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02-3153-261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예, 대구입니다. 대구요? 혹시 대구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은 안 옵니다. 밤에는 많이 아, 왔는데요. 다행이네요. 저희 서울 쪽에서도 새벽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천둥번개 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좀 비가 그친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봐드릴까요? 아, 네. 뭐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SM, 예. SM이요? 네네. SM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 속하기도 하는데. 아, 근데 왜 그리 내려요? 네. 아, 왜 이렇게 내리냐고요? 예, 오늘 많이 내렸어요. 네, 좀 엔터주가 조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어머니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매수가는요, 49,150원이고요. 네, 49,150원에 20%요. 네네. 좀 급락이 나오니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것 같고. 예, 예. 혹시 또 어떤 점이 조금 더 궁금하세요? 근데 지금 저가를 깼으면 매도를 해야 되나? 네. 또 매수했는 가격으로 올라올 수 있는가? 그거 궁금해요. 네, 좀 5만 원 가까이서 매수하셨는데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점 좀 참고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정태근 전문가님 SM입니다. 매수가 49,150원에 비중이 20%, 좀 최근 하락이 보여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 투자자분이 네.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3.6% 빠지고 네. 막 폭락 나오니까 참 정신이 좀 못 쓰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보면은 오늘 한 3.6%, 한 5.5%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아래 거 좀 달고 있는데 오늘 딴 거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영향 좀 봐야 되겠죠. 코스닥이 오늘 3.7% 정도 빠졌는데 그렇다면 뭐 대형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중 SM 같은 게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현재 한류기획사 전체적으로 세무조사진제 등한다는 이게 나오고 있는데 세무조사 들어가게 되는 어떤 횡령이라든지 그리고 세금 포탈이라든지 그리고 분식회계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SM이라는 회사가 뭐 이수만 회장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분이 만약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안 나오게 된다면은 좀 괜찮아질 부분만 좀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시장이 조금만 괜찮아진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돌릴 수는 있을 거예요. 돌릴 수 있을 건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 많이 빠지니까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최근에 드러났던 세무조사 그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목표가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기술적 분석 딴 거 없거든요. 딴 거 없어요. 자, 이전에 어느 가격대 지켰습니까? 45,000 가격대 지켜줬었죠. 그리고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저항받고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했죠. 그러면은 지금이 고점이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45,000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N자형으로 밀려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45,000원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적어도 위쪽에 요 하락 추세선, 요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업황적인 부분하고 시장적인 부분, 뭐 다른 부분 제껴놓고 차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45,000원 지켜주면은 일단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45,000원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건 조금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좀 전에 그 매도도 조금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봉상 어쨌든 뭐 45,000원 그냥 바로 깬다고 팔지 마시고요. 종가상 45,000원을 지켜주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죄송합니다. 종가상 45,000원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팔았다가 재매수하는 쪽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입니다. 매수가 85,0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김선준 대표님. 네, 일단 LG이노텍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일단 2분기가 한 350억 정도, 그다음에 3분기는 한 600억 이상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 같은 경우는 2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줄 그런 예측이 있는데 일단은 차트상으로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오늘 120일 선을 찍고서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좀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그래도 시장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하지만 좀 20일 선 깨고 좀 내려와주고 있다는 점. 어쩔 수 없는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LG노텍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가격적인 매수가가 오늘 장중에 좀 나왔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손절가부터 좀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손절가를 먼저 잡아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이 또 한 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 특히 한번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다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좀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가격은 83,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무조건적인 매도를 한번 대응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83,000원이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깨진다. 그러면 무조건 내려가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한 번 더 상승을 해준다면은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가격대가 9만원에서 93,000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는 좀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 일단은 이 점에서 반드시 이 가격 부분에서는 한번은 정리를 하고 대응하시는 게 나아 보여요. 하지만서도 지금 장세가 지금 다시 한번 속보가 나와주고 있는데 중국 GDP 같은 경우 좀 7.6% 그나마 조금은 양호한 흐름, 7% 후반대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속보 나왔습니다. 중국 2분기 GDP가 7.6%로 이정치 예상보다는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양입니다. 매수가 7,40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정태근 전문가님. 네, 신양 이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증권 찌라시가 먼저 다 돌아버렸습니다. 이게 제 아시는 분들이 이거 신양이라는 회사를 다녀왔는데 뭐 그중 하는 얘기로는 지금 뭐 물량이 모자란답니다. 그 갤럭시 S3 모델뿐만 아니라 갤럭시 S3 LT 모델까지, 그리고 갤럭시 S 노트 2가 이제 이후에 또 출시가 될 건데 그 모델까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1분기 때 적자였는데 그 회사 말대로 그렇게 물량이 잘 나간다면 그 흑자 전환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반등을 주는 이유도 뭐 거기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뭐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뭐 갤럭시 S3 많이 팔리면 이 회사 실적 많이 좋아진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3 LT 그리고 갤럭시 노트 2 요까지 뭐 물량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앞으로 어쨌든 뭐 수주가 확보가 돼 있잖아요. 수주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뉴스는 다 나왔고요. 다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1분기 때 적자가 됐던 부분이 2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되고 실적이 개선이 3분기 때 또 개선이 된다면은 이 회사 주가 계속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1차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전망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 회사 주가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유발이 됐을 때 7,000원 이렇게 돌파를 못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돌파를 못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거래가 갈수록 줄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접근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이 현재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할 때 거래가 같이 상승하게 되면서 돌파 시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딴 거 없어요. 자, 이전에 3번의 장을 받았던 7,000원 돌파했죠. 그러면 7,000원 돌파했으니까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7,000원 못 지켜주면은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딴 거 필요 없, 좀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그 지켜주는지 그 요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바로 사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이렇게 쭉 그냥 날아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와서 조금 그 7,0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가 본데 7,400원 뭐 손저가 7,000원만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요 가격 지켜준다면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아래 구간에서 제가 보기엔 21선이라기보다는 21선 아래쪽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7,000원 못 지켜주면은 종가상 7,000원 못 지켜주면은 손절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7,000원을 제시한지는 좀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N게임 좀 여쭤보려는데요. 네, M게임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6,500원이고요. 네, 네, 그거 30%요. 6,500원에 30%. 네. 좀 매수가 많이 못 미치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490원인데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 좀 이달에 좀 팔아야 하는데 이 가격이 올라간가 어쩐가 싶어서요. 네, 손절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하셔서 좀 손익을 좀 조금이라도 좀 줄이셔야 할 텐데 네. 적절한 저희가 손절가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부탁드립니다. 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요. 김선윤 대표님 도와주시죠. M게임입니다. 매수가 6,500원에 비중 30%. 손절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몸 관리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근데 MK 같은 경우가 지금 6,500원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0%신데 지금 상태 사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게임주 같은 걸 하실 때는 지금 현 이런 장세에서는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모바일 게임주 원래 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MK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게임 중에서도 크게 이슈가 없는 게임들을 주로 만들고는 있습니다. 특히 뭐 용 온라인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진 온라인 같은 경우가 크게 이슈를 끌긴 했지만 저도 퍼블리시 계약이 해지되면서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용 온라인 게임으로 좀 복귀가 됐는데 이미 이제 NC에서 만들고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그다음에 디아블로 3를 대적하기엔 너무나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 특히 한 5,000원 부근에서 6,000 초반대 박스권이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가격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무조건적인 매도가 나와야 될 부분은 지금 현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한 5,200원 정도 부근이 무조건적인 매도가 나와야 되는 그런 가격대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반등이 온다면은 기본적으로 한 6,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6,000원 이상을 보시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특히 크게 이슈가 없는 그런 게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게임에 참여하는 일반 사람들조차 특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잡아드리는 밴드 자체는 5,2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하시는데 6,000원 가까이 왔을 때는 그때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크게 이제 손해 아니 그래도 마이너스 한 10%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그때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까지 좀 목소리에 깔아앉았는데요. 좀 기분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손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테크인입니다. 매수가 76,643원에 비중이 10%.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면서 손절가 제시해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삼성테크인 진단해 주시죠. 네. 이거 참 디테일하게 적으시네요. 76,643원 10%. 네. 일단은 뭐 시장 빠진다고 걱정하지 말자고요. 뭐 그 본인이 잘못해서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건데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좀 그런 관점을 보세요. 시장 빠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을 샀습니다. 샀는데 시장이 빠진데 같이 빠져요. 그러면은 시장 올라오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무조건 올라와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산 종목이 시장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이유로 빠질 때 그럴 때 걱정을 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고요. 삼성테크인 가지고 계신 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삼성테크인 볼게요. 차트 바로 보면은 자, 이게 마이너스 3.98%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37%까지 올라왔는데 자, 시장 지수 볼게요. 아침 쪽에 많이 빠졌죠. 그 어저께 미리 많이 빠진 부분도 있지만 오늘 아침 쪽에 1780포인트가 이탈했죠. 그러면은 전저점 못 지켜지면은 어떡하나 더 빠지겠지. 그런 심리가 시장에 작용 안 하겠습니까? 그런 심리가 작용하니까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삼성테크인이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고점 신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자 60일선 리바운드 계속해서 나왔었죠. 근데 어저께 종가상 이탈해버렸죠. 그리고 오늘 시가도 어떻게 됐습니까? 60일선 아래서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패턴을 가르쳐 드릴게요. 단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 이렇게 행보를 하죠. 행보를 하면서 N장이 이렇게 빠지죠. 요런 식으로, 요런 빠지죠. 요게 요 앞 시간에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강의를 할 건데, 요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요거는 고점 신호라고 일단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시장 리바운딩 때문에, 시장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좀 빠졌는데, 요거 60일선 위쪽으로 리바운딩이 다시 나온다면 갖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60일선 지지 그런 흐름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60일선 위쪽으로 이렇게 리바운드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파세요. 이거는 오늘하고 어제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단기적 추세가 이미 꺾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추세가 이미 꺾였던 종목인데 시장까지 안 좋게 되니까 동반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래꼬리 다니까 팔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있죠. 다음 주부터 위쪽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위쪽으로 리바운딩이 75,000원 회복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손절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75,000원 회복해주게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은 물론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75,000원 회복한다면은 가지고 계시고 75,000원 회복 못한다면은 일단 손절을 하시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두인데요. 만두를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셨습니다. 김서현 대표님,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예, 만두는 이제 먹어야 되고 네. 만두를 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가격대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수는 일단은 현재가 특히 한 16만 3천 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에 7월 3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차 되는 신입 트레이더가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종목이 하한가까지 한번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때 거래량 자체가 16억 정도 된다는 점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 그렇다는 거고 말씀을 드리면은 만두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거나 수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기관들의 수급 자체 지금 저희가 마우스 포인트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은 끝도 없이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크게 한번 반등이 올 수 있는 자리, 특히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때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관들의 매수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거의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서도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기관들의 매수가랑 굉장히 흡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좀 매수가 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모든 이평선 자체가 지금 다 수렴해주고 있는 단계에서 한번 반등이 온다면 무조건적인 반등은 한번 가격대 전고점, 최근 고점이었던 한 18만 원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근데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가 크게 이슈를 못 받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완성업체가 못 받고 있긴 한데 만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좀 매수해 주시고 적정하게 좀 매도하고 나오실 가격은 한 18만 원 정도, 그 이상은 좀 보지 마시고 매도를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깨진다면은 21선 바로 아랫부분이 깨져 나간다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15만 7, 8천 원 정도, 한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만두 매수에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정태근 전문가님께는 화학주를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요. LG화학입니다.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셨습니다. 적절한 매수가도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가격에 사셔도 무방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제 주위 분이라든지 지인들한테 지금부터는 화학주 담으셔도 될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모아가셔도 될 시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도 물론 화학주에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화학주를 현재 조금씩 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부분을 방송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 조건은 2분기 때 LG화학이 실망만 안 시키면은 더 이상 안 빠질 겁니다. 이건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LG화학이 1차적으로 그 기관들 1분기 때 상당히 많이 떠들었죠. 어느 분기는 요 부분이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만 원에서 38만 원 사이인데 요때 당시 1분기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얘기 나왔었죠. 근데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안 되면서 4,500억 나오면서 실망하면서 쭉 밀려버렸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4,500원에서 2분기 실적이 5,000억이 될 것이라고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적어도 1분기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실망했었는데 2분기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죠. 그렇다면 적어도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은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사가도 크게 크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크게 어렵지 않은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지금 중국 쪽에서 화학 제품의 선물 가격이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LG화학 특히나 화학주 중에서는 LG화학 하고 그리고 코덱스 에너지 화학이라고 있어요. 그 화학 ETF인데 그 두 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29만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29만 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제시를 해야 되니까 손절가는 조금 넓게 26만 5천 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꼭 이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라트입니다. 16,90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현재는 1% 정도 조정받으면서 16,500원입니다. 김선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스템 임플라트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시장 진출로 인한 매출 증가폭이 있습니다. 여기 한 40% 증가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으로 인해서 이미 주가가 반영이 돼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쪽 관련해서 특히 일단 치아 관련한 이슈들 자체는 당분간은 그래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 임플란트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하지만 이제 어제 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좀 재밌는 이슈 자체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어떤 이제 과학자가 신물질을 좀 발견을 했다 그래요. 이 물질 자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물질 자체가 아무래도 치과 그 썩는 부분을 완벽하게 상쇄시키면서 이빨을 썩지 않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014년부터는 임상실험 통과하고서 상용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좀 서서히 매출이 줄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서도 일단은 지금 현재가로는 오히려 좀 괜찮아진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매도가 나와지는 부분, 특히 오늘 21선이 깨질 때는 매도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21선을 깨지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줬는데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점은 좀 무시를 하시고 지금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 가져가신다면 일단은 가격대 자체는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가져가시고 왜냐하면은 지금 상태로 이제 차트를 쭉 그려봤을 때는 그 이상의 하락폭이 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줄 한번 쫙 그어드리면은 아무래도 고점 자체가 19,000원 부분에서 특히 20,000원은 한번 크게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적인 심리선이기 때문에 20,000원 이상까지는 보지 마시고 19,000원 정도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손절가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21선이 깨질 수 있는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는 한 16,000원 정도가 21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시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큰 손해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한번 반등을 켜준다면은 한번 수익 내시고 또 수익 실현하시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29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이 대성 엘텍인데요. 매수가 949원에 비중이 30%. 계속 보유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카 오디오 공급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6월 7일 상한가도 기록하긴 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한 게 이런 종목을 어떻게 알고 산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 그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농담드려서 죄송한데 진짜 솔직히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뭐 하는 회사인지.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알고 사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그리고 949원이면 동전주잖아요. 동전주 같은 게 솔직히 저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은. 그래서 이건 차트만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회사 내용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요 종목의 차트를 딱 보게 된다면은 단기 세력들이 참 정직하게 좀 속된 표현 좀 쓰도록 할게요. 세력들이 참 정직하게 해먹고 나갔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 누가 봐도 이건 그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건 억지스러운 상한가입니다. 억지스러운 상한가. 여기까지 올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직하게 고점에서 장대 음봉 때리고 나가버리죠. 여기서 여기서 올리려 그랬다가 물량이 나오니까 얘도 힘들어서 그냥 같이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안 실리죠. 얘네들이 아직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있다가 여기서 한번 올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랠리가 나왔죠. 여기서 상한가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점 상한가 갔는데 점 상한가에서 물량을 잡아야 되는데 물량을 잡기가 힘드니까 같이 쏟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못 팔았던 물량을 여기서 쏟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릴 듯 하지만은 여기서 마찬가지 윗골이 달고 거래량 실리면서 안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죠. 여기서 다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못 해먹은 거 여기서 다 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회사 내용 말씀 안 드리고 순수하게 차트만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을 지금 700원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올릴 생각이 있었다면 700원에서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한 3,000원 넘게는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는데 700원에서 1,400원밖에 안 가죠. 더블밖에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세력이라기도 좀 우스운데 개인 투자자든 뭐 누구든 5명이든 10명이서 그 걔네들이 자금을 모아서 단기로 해먹고 나간 종목의 전형적인 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올리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벌써 그 해먹고 나갔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빠져나갔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 요 부분은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900원만 줘도 조금 감사하다 생각하고 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계속 보유하시기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일단 그 단기에 들어왔던 애들이 빠져나갔다는 부분들이 차트로 좀 표현이 되기 때문에 900원 정도만 되면은 아이고 빠져나갈 자리 주는구나, 그러고 좀 빠져나오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대성 LTE까지 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렸습니다. 한은은 2012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연 3.5%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치 3.3%보다 0.3%포인트 낮은 숫자입니다. 신훈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원유 도입 단가 하락이 올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유로 지역 재정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을 감안해 성장률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로 지역의 불안이 최소한 올해 말까지 이어지다가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경제 성장률은 3.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정두원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가진 데 이어 곧바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최고위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어제 언급한 대국민 사과와 정 의원 구속수사 및 탈당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오늘 의총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원내대표 사퇴를 받아들이고 정두원 의원은 출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의총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국 여성의 생활 만족도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147개국에서 19만 1천여 명을 상대로 취업, 안전, 건강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 여성의 55%가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수준이며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은 덴마크로 78%가 좋다는 응답을 했고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남성 가운데 삶의 질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27위에 그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Baa2로 2단계 강등하고 등급을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현지 시간 어제 성명을 내고 그리스와 스페인의 재정난이 전이될 위험이 있어 이탈리아가 직면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등급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에서 나타나듯 이탈리아의 단기 경제 전망이 나빠졌다며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면 시장 신뢰도는 더 떨어지고 자금 조달이 갑자기 중단될 위험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전망이 더 나빠지거나 개혁 조치가 난항을 겪으면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은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